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저자 최 사장님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상과 필력이 멋있어서 좋아하는 최 사장 저자의 책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전파하기에 앞서 썼던 책이에요. 교양서적에 속하는 이 책은 어쩜 철학서 같기도 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면서도 독자에게 물음을 던지게끔 풀어나가죠. 물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세계가 있는지 내 밖에 세계가 있는지 알아가는 플라톤적 사고방식부터 이 세계 안에서 나와 타인, 세상을 대하는 모든 것들에 어떻게 대처하면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담담히 풀어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나와 타인. 내가 있어야 타인이 있는가?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는가? 세상이 있기에 내가 거기에 등장한 것인가? 도대체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도 그럴듯하고 저 말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와 타인이 굴려버리는 것들에 의해 세상은 만들어지고 상생을 거듭한다는 거죠. 늙음과 젊음이 공존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상생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 의도치 않아도 모든 만물이 중용적인 이 세상이 새삼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눈에 의해 나타내지고 보이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기에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고 나와 비슷한 타인이 또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 타인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이어나가죠. 결국 나는 타인이며 타인도 납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만물도 나로 시작되었음을 믿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유신론자는 신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그로 인해 보고 듣고, 반면에 무신론자는 그런 경험과 공감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다른 어떤 것을 믿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넓은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한정적 시각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죽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넓은 세상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하지 못해 편협한 시각으로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되죠. 이것은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키며 사실상 강인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포용하며 살아간다면 굳이 하나에 몰두하려 신경쓰고 실패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리 잡은 관념인지라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가올 미래와 겪어온 과거의 결과가 같아도 느껴지는 차이가 있듯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열심과 노력, 명예라는 훈장을 얻기 위해서 좁고 불편한 자리를 택하며 살아갑니다. 넓은 곳에서 서 있는 자신을 인지한 채로 세상을 받아들이며 노력도 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라 생각해요. 대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과 삶이 그래요. 이렇게 펼쳐졌기에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어떤 무엇을 갖다 대더라도 나의 내면에서 갈구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도 연결되면서 끊임없는 윤회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답도 오답도 아닙니다. 수십억 가지 이상 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성숙하지 못한 어릴 때는 그 나름대로의 설렘과 기대, 싱그러움과 활력이 돋아나기를 반복하고 지치지 않지만 연륜과 경험,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비교적 많은 상처와 아픔을 느낍니다. 헤쳐나가야 할 길도 그저 막막하고 고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배워가며 성숙이 무르익어질 때쯤이면 생기발랄한 활력과 내뿜은 기력은 사그러들고 세상을 조금 더 지혜롭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길은 보는 시각에 따라 보이게 됩니다. 정해진 길은 없고 자신이 쓴 안경에 맞춰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죠. 미성숙과 성숙, 끊임없이 자신을 알아가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개의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다름을 인지하고 상대를 대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에게 그것 바깥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하죠. 모두 하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과 이해가 바탕이 된 것에서 시작해야 신뢰와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 곧 보이는 것이 되는 나의 깊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며 형상입니다. 새와 개, 물고기, 인간은 서로 각기 다른 시야와 시선을 가지며 같은 공동체 공간 안에서 살아가죠. 오직 감정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다고 인간이 결정 내려버린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울타리가 있고 민족적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그런 룰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과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우리도 모든 생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근원적으로 파헤쳐 보자면 결국에는 물과 공기, 자연을 이루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단순한 물질일 뿐이죠. 자아라는 믿음이, 사회라는 인공적인 틀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죽음에 가까워져서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됨으로써 젊은 시절에 극히 멀게 느껴진 세상 너머의 것들이 아련하고 덤덤하게 찾아오는 거죠. 탄생과 죽음은 이어져 있으며 젊은 날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의 존재와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우주와 존재를 고민해 볼 수 있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의 짐들을 내려놓고 한 번쯤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만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어진 생각의 뿌리는 많은 것을 보려고 하는 자세에 있습니다.